믿고 읽어보십시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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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안녕하세요. 주책공사 이성갑입니다. 당신의 서간은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독자의 곁으로 간 책 한 권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작가 임경선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지난 영상 때 첫 번째 책이 작가 임경선의 태도에 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작가 임경선의 책을 소개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추천해줬던 그 청년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갔던 책이 바로 작가 임경선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두 권의 책을 추천했었거든요. 태도에 관하여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두 권을 추천해 줬었는데, 그때 그 청년이 태도에 관하여를 먼저 이렇게 구매를 해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태도에 관하여를 먼저 읽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읽으면 좋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청년이 와서 저한테 첫 번째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삶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SNS에 막 올리고 해서 핸드폰을 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사진도 안 찍었습니다. 그냥 정말 거기서 온전히 쉬고 누렸습니다. 저는 남한테 보이는 그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태도에 관하여를 읽고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천해 주셨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사러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책을 살아갔습니다. 태도에 관하여가 어찌 보면은 결심이었다면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는 결단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읽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작가 임경선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작가 임경선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작가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입니다. 한 청년이 서점에 와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더군요. 사랑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소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찐 사랑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읽고 싶은 거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요, 제가요, 굉장히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저에게 제가 좀 외모를 많이 보고 사람을 만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매번 사랑을 실패하고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저의 생각을 좀 고치고 싶고, 진짜 사랑이 뭔지 찐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듣고 사랑을 정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작가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가 팍 하고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돈이 많나? 그 못생긴 사람이? 능력이 좋나? 왜 저 사람을 만나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늘 좀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삶의 그 사랑에 존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쉽사리 너무나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덮으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냥 사랑을 했고 그저 그 사람이 단지 못생겼을 뿐이다. 지금 이 시대는 보이는 게 다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화려한 것들을 보려고 하고 사람을 쉽사리 판단합니다. 외모지상주의죠.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찐 사랑이 뭔지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작가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피만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알렉스 라티머의 난 충분히 멋져입니다. 이 책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그러한 그림책입니다. 올챙이가 이제 알에서 올챙이가 되죠. 그리고 변화를 가집니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점점 멋있어집니다. 그렇게 자기가 다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보니까 되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왜냐면 다리가 뚝뚝뚝 생기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더 멋지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멋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급해지고 계속 뭔가를 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러면서 이 올챙이가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멋지질 못하는구나.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렇게 숨어있던 올챙이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피라미 물고기가 찾아오고 새우 친구가 찾아오고 달팽이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넌 충분히 멋져.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올챙이가? 앞다리만 나왔을까요? 뒷다리만 나오고 끝이 났을까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삶을 또 살아가는 데에 지금이 내가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정말 충분히 멋지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정말 값진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렉스 라티머의 난 충분히 멋져였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작가 황선우, 김은비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입니다. 이 책도 제가 청년에게 추천을 해줬었는데요. 그러면 좀 몇 분 안 계셨을 때 저한테 되게 조심히 오셔가지고 책 한 권을 좀 추천받고 싶습니다. 그럼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나눴겠죠. 여행 중이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요즘 뭐 고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요.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재밌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제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퇴사를 했고 지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서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사리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제가 지금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이 황선우 작가님과 김은비 작가님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가 번쩍하면서 떠올랐던 겁니다. 책에 띠지가 있잖아요. 띠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과로와 번아웃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 이게 딱 띠지에 그 책 속에 글이 있거든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 띠지를 딱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게 그 한 줄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과로와 번아웃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것이 자기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죠. 삶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안에서 회복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책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황선우 작가님과 김은비 작가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셨습니까? 미친 듯이 삶을 다하고 계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나를 돌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작가 황선우와 김은비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작가 황선우, 김은비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작가 김은의 개입니다. 개, 멍멍. 제가 작가 김은의 거의 모든 책을 좋아합니다. 한 작품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작가 김은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한 권을 꽂으라면 저는 작가 김은의 개를 꼽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소설이 아닙니다. 개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개의 시점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안에 개의 관점으로 인간 세계, 그 다음에 관계, 삶,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며 인간의 고통을 그리고 고독을 말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작가 김은의
개를 좀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절제된 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제가 참 많이 인상이 깊었던 게 있었는데요. 개가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는 애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애도하면은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는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삶을 또 멈추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개의 애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면 나는 오늘도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걷는다. 어찌 보면 개한테는 가장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삶을 잘 살아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애도의 행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애도, 정석과 같은 책입니다. 작가 김훈의 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작가 김훈의 개였습니다. 멍멍멍멍. 6번째 책입니다. 작가 이동순의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입니다. 이 책을 구매했던 한 청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샀어요? 그 청년이 대답하더군요. 좋아서요. 정말 좋아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박수를 제가 쳤거든요. 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가 이동순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 이동순은 누군가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글을 썼던 분이십니다. 작가 백석,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그리고 고려인 강제 이주사 등등을 끄집어내면서 글로 표현했던 살아있는 역사이신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이름을 계속 발굴하고 잊혀져 있었던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글을 쓰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자신의 마주했던 이름들을 부르면서 나열하면서 쓰신 책이죠. 회고록일 수도 있고요. 자서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조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부가 독립가였습니다. 그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꼭 읽어야겠죠. 김춘수 시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작가 이동순의 삶은 그래서 꽃이었습니다. 꽃을 안고 싶습니까? 꽃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작가 이동순의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이 있다는 건 우리에겐 정말 복입니다. 작가 이동순의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7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수전 손택의 여자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이 책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복이자 보물 같은 책입니다. 믿고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사유함이 남는 장사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